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번진 상황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매에 들어가며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9.99% 하락하며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9.51%, 나스닥 지수는 9.43%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의 유럽인 30일 입국 금지와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상 최악의 폭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10.87%, 프랑스 까크 지수는 12.28% 하락했으며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증시도 16.92%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으로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4월 물 WTI 가격은 4.5% 폭락하며 31.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장중 30.02달러까지 밀리면서 30달러 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선언한 날 첫 발병국인 중국 정부는 자국의 코로나19는 정점을 이미 지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미펑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까지 모두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폭락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한 때에는 1,800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5%가 넘게 빠지면서 시장 560선까지 밀렸습니다. 8년 만에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1,900선 붕괴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정책적 대응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했습니다. 33년 만에 다우지수는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이 글로벌 증시의 폭락세 속에서도 이 우리 증시의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 폭락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폭락 장세에 대한 더욱 정확한 분석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6개월 안에 시작하고 20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진단키트 임상을 오는 5월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과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악영향으로 여러 가지 경제 대책들 내놓고 있는데 어떤 것들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셰일 오일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노림수가 국제 유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고 유럽 증시까지 안 좋았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폭락 장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제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미국 시장 동향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지수들을 보면서 참 잠을 이룰 수 없는 수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그래도 지난 9.11 테러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어떤 시장의 급락장을 충분히 많이 봐왔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참으로 좀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나온다라고밖에 얘기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겪어보지 못했던 흐름들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글로벌 증시의 동향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말 그대로 어떤 5% 이상, 그리고 지수 자체가 5% 이상 급변하면서 그것도 하루도 안 쉬고 빠르게 밀려 내려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성적인 상황이 작동하는 흐름이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보다 어떤 당장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급한 투매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위험자산에 대한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어제 또 특이한 점은 이게 안전자산이라는 단어마저도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자산이라는 흐름에 대해서 모두 다 회피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바라보는 입장 속에서 안전하다는 입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시작된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들은 전혀 없다라는 관점 속에서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글로벌 정부나 어떤 대책 관련된 부분들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혀 딴 세상 얘기로 귀에 안 들린다는 얘기죠. 일단 정리하고 보자라는 마인드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의 큰 단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위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들이라는 점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글로벌 증시의 단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800선을 터치하기도 했고 코스닥 시장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는 또 선물 옵션 만기들과 관련돼서 그런 또 시장의 약세 부분 그대로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오늘부터가 또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또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야간 선물이 하한가까지 들어가면서 나오는 전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집중하는 결과까지 보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 국내 시장 당연히 그에 따른 여파 그대로 밀려 내려갈 것 같고요. 단순하게 한 10% 미국이 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가 10%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 그대로 반영되게 되면은 지수가 1600선 후반대 정도까지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매수세가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는 이제 지수가 그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은 거의 2배 가까이 하락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을 대하는 마인드는 지수가 10% 밀리게 되면 종목은 한 20% 밀린다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될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또 어떤 매수세에 대한 얘기들, 지금 개인 매수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 상황들인데, 개인 매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자금들, 그리고 아마 종목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IT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개인 매수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쩌면 거대 개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자금을 운용할 때가 없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때문에 다 틀어막힌 상황들이고 게다가 그거 관련돼서 어떤 자금을 저금리 기조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자금을 지금 운용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그래도 그나마 급락한 주식시장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속에서 들어오는 상당히 큰 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주식시장의 큰 어떤 흐름들을 막을 수 있을까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연기금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12일 정도, 최근 며칠 정도부터 연기금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만큼 증시에 대한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다라고 판단하면서 들어오는 상황들이 아닐까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큰 그림상으로 이런 어떤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막기에는 아직은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조건일 수는 없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전염병이 나왔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가장 큰 게 공포감입니다. 그러면은 공포감이 컸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흐름들은 누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글로벌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그런 흐름들이 아직은 어떤 역할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추가적인 레포를 공급하고 계속 어떤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에 돌려간 투자 심리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들이 공포 심리가 그대로 직결되면서 경제를 마비시키는 역할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간다라는 관점들이 이제 중국이나 한국 모두 다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겪어봤던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또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이제 막 또 창궐하는 단계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또 경제에 미치는 역할들이 큰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과거라기보다 조금 전에는 중국과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 쪽에서 집중이 된 모습들에서 일단 그쪽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을 모두 다 확대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가장 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제가 마비되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가장 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또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멈춰버린 경제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상당 부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밸류에이션, 즉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싸졌다는 부분들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더 위축이 됐던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눈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나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래도 기업 자산 대비, 그래도 뭐 PBR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하는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에 대한 흐름들은 눈이 갈 수 있겠죠. 지금 구스피 기준으로 봤었을 때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0.7배 수준까지 들어가서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기록한다라는 쪽도 그나마 지금 연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는 위험 자산을 줄이는 입장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전혀 아니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러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와 함께 시작에서 가장 부담으로 느껴지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쪽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 느껴지는 부분들은 부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로 인해서 촉발되고 있는 그래서 즉 하이힐드 쪽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그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그리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황 속에서 일단 산업들을 끌어올렸던 대표적인 쪽이 셰일 오일 산업들인데 이쪽이 미국 경제를 어떤 에너지 자립국으로 만들 만큼 상대적으로 강한 변화를 보였던 흐름들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유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가가 이제 셰일 오일 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산업들, 특히 유동성을 충분히 누려왔던 산업들 쪽에서 이제 경제가 큰 혼란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기업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여러 가지 부담감과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들은 또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점진적으로 벌어지는 흐름들이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염병처럼 똑같이 경제가 위축되는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세가 점진적으로 나오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장 불 꺼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경제 충격 그다음에 적어도 한 2, 3개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타격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런 우려가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반응들이 이를 좀 염두에 놓고 공격적으로 주식을 줄여가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어떤 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쪽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자가 얼마만큼 정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것 같고요. 그 시기 문제가 일단 어느 정도 잡혀야 지금같이 극도의 공포심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글로벌 경기 관련된 쪽에서 정부들이 얼만큼 부양책들을 강화시켜서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에 대한 시장 반응들은 처음에는 공포감에 상당히 위축되고 떨었다가도 그래도 유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대표적으로 유동성 공급과 함께 달러와 약세 이런 기조가 시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돌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떤 이 부분이 작용할 정도의 위안감을 줄 수 있는 시장의 모습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는 싸다라는 논리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시장 흐름들이 충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인데 항상 밸류에이션 논리는 그 당시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한숨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기를 두들겨보면서 지금 지수대가 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만 가지고 시장에 공격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인 또 3월 초에 금요일 잘 넘겨야 되겠죠. 근데 좀 두려움이 앞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아침의 단상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폭락장 속에서 특징적인 것은 개인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고 큰 폭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IT 투톱 종목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신용거래가 늘면서 1조 원에 가까운 대출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투자가 됐습니다. 이 두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업황이나 종목 자체는 일단 시장보다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약간 레버리지를 키우는 개인 중심의 매매가 들어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현금으로 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보통 존버라고 그러죠.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관점은 나오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신용 관련된 또 대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서버용 D램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비대면이 가장 쟁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그리고 뭐 온라인 게임부터 온라인 컨텐츠 이런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집에서 즐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용 디램은 핵심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하지만 반대로 모바일용 디램이나 스마트폰 쪽이죠. 그리고 PC용 디램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쪽이 크냐라고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바일과 PC용 쪽도 어떤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더 클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나마 서브용 쪽이 방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 자체는 일단 고점에서 크게 안 밀리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2월달 대만 수출을 보게 되면 오히려 또 IT가 대부분인 대만의 수출을 봤었을 때 24% 늘어나는 흐름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황에 대한 고민은 일단 생각보다 좀 덜어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3위 종목이고 게다가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회피하는 분위기다라는 쪽에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만약에 중국을 중심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점을 보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3월 중순 이후부터 한 4월 달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겠죠.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일단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 어떤 외국인들 중심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위험 자산에 대한 여파들이 클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좀 더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결론은 신용이나 어떤 레버리지 키우 매매는 절대 지금은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기도 한데 셀트리온 측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일단 진단키트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약간 국내 바이오의 대표적인 입장 쪽에서 뭔가 책임 흐름을 보여준다는 관점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진단키트 관련된 쪽에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개발하겠다는 것 쪽에서 높은 정확도와 3개월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치료용 항체까지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각 제약사들을 다 뛰어든 입장 쪽에서 어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먼저 선점하는 치료용 항체가 개발되는 제약사는 대박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셀트리온이 될지는 조금 더 동향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마스크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 공급은 상대적으로 어떤 필터 관련된 쪽에 포인트가 맞추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스크를 공급하는데 계속 교체해서 쓸 수 있는 필터까지 연결돼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또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실적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강하게 변화될 수 있는 모멘텀은 제약적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실적과 관련해서 요인들은 좀 제한된 채 약간 기대감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이런 정도로 바라볼 상황들이고요.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번 시장에서 그래도 제약 바이오 쪽에 중요한 축으로서는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아직 시장의 어떤 피난처 역할 정도로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수혜받는 업종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재택근무 관련돼서 어제 시장에서 강한 변화가 나왔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ECS라든가 알소프트 관련해서 화상회의나 그 원격 제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상황들인데요. 일단 이쪽 관련돼서는 일단 앞으로 트렌드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ECS라는 종목 어떤 가치 투자적인 입장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보여왔던 종목이어서 한번 매매도 했었고요. 근데 중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제 앞으로 트렌드를 변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난 중국에서 사스가 발병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7센트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었었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트렌드가 변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재택근무와 관련된 시장과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5G 시장이 커지고요. 게다가 클라우드 쪽도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시장의 어떤 산업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중소업체들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또 대기업 중심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ECS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중기적으로도 찾아봐야 될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세계 항공업계가 다운사이징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큰 중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시아 항공사들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봉쇄되면서 이탈리아가 속한 유럽과 또 미국 대양주까지 전 세계 항공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스코트 커비 CEO 같은 경우가 이번 올해 4월과 올해 매출의 최대 70% 급감할 것이라고 실적 전망을 낮췄습니다. 커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더 악화할 것을 대비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같은 미국 3대 항공사 모두 올해 실적 전망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델타도 이번 달에 5억 달러 자본 지출을 연기하고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면서 연기금 5억 달러 적립을 연기금 5억 달러 적립을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신규 채용 중단과 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 휴가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에드베스전 델타 CEO 같은 경우에도 전 분야에 거쳐 수요가 줄고 있다면서 강력한 비용 절감 대책들을 지금 쏟아냈는데요. 아메리카는 올 여름 태평양 노선의 55% 감축을 포함하면서 여름 성수기 해외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운항도 다음 달에 7.5% 감축한다고 얘기했고요. 이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 특히 여름 내내 중국과 홍콩 노선을 중단하고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 노선도 중단키로 했는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항공사들의 운항 감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저가 항공사죠. 이 라이언에어가 이탈리아 노선을 전면 중단했고요. 이 브리티시 항공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이탈리아 노선 운항을 중단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저가 항공사죠. 위즈항공 역시 이탈리아 노선을 운항을 중단한 한편 10일부터는 이스라엘 노선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호주 퀀타스 또 에어 뉴질랜드는 노선 축소와 함께 CEO 급여 감축도 결정했는데요. 에어 뉴질랜드는 9일에 상하이 노선을 3월까지 중단한 것을 포함해 아시아 운항을 6월까지 26% 감축하고 호주 노선 역시 7월까지 7% 감축키로 했습니다. 우선 그의 포런 CEO는 자신의 기본급에서 25만 뉴질랜드 달러를 자발적으로 반납키로 했고요. 이와 함께 신규 채용 중단, 또 비핵심 인원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 추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지출은 중단하고 비핵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대대적인 비용 절감 계획을 호주 퀀타스로 내놨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국제선 운항을 25% 줄이고 무급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앨런 조이스 CEO는 앞으로 석 달간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노르웨이 에어셔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석 달간 전체 운항의 15% 수준인 3,000편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좀 밝혔고요. 노르웨이 에어셔틀 같은 경우에는 이날 공개한 비상대응 방안에서 직원 상당수를 임시 해고하고 운항 규모를 50% 줄이는 시나리오에 대비키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심각한 경영난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중국은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하이난항공 같은 중국 항공사들도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4위 항공사죠. 하이난의 구제 금융을 검토하는 등 항공사들 금융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허가된 노선에서 80% 이상은 운항하지 않으면 회수하게 돼 있는 운수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역의 급감 속에서 운수권 해소를 우려하면서 빈 항공기라도 운항하지 않으면 운수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린 상태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유럽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서 항공 업종들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 나와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소득급여세 감면 카드를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선거용 감세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심각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현 가능성이 낮고 감세 효과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급여세는 근로자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고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중에 사회보장보험료로 6.2%, 또 의료보험료를 1.45% 내는데요. 이 고용주 역시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냅니다. 다만 이제 개인 사업자 격인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이 급여세 삭감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2011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이 늦어지는 미국 경제 부양을 위해서 급여세를 2% 삭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그 의회를 찾아서 10일에 의회를 찾아서 공화당 상원 의원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마저 시큰둥했다는 그런 좀 얘기가 좀 들려지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감세로 믿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의원도 공화당 내부 반응을 묻자 엇갈린다라는 부분을 답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비판받는 큰 이유로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꽂아 주더라도 그 돈을 쓰러 음식점에 가는 곳조차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감세 정책의 효과가 있겠냐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지금 이제 팬데믹, 그러니까 전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사람들이 일하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반면에 세금 감면에 대한 재정 부담은 천문학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펜실베니아 페나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은 4월부터 연말까지 급여세를 전액 면제할 경우에 그 비용은 7천억 달러, 약 8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가장 역설적인 것은 이 급여세가 바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그러니까 반 65세 이상 노인, 또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되는 의료보장 제도가 이 메디케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과 또 보험사에 의지하는 미국의 의료 체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가 약 400만 원이나 되는 데다 미국 내 검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750만 명이나 되면서 이들이 검역 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기초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지탱하는 세금을 깎는 것은 약간의 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전문가 쪽에서 또 얘기하는 게 이 급여세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급여세 삭감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더 풍요로운 노동자라는 그런 좀 부분을 좀 비아냥거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과세 상한선에 걸리는 연봉 13만 7,770달러, 약 1억 6천만 원 이상 노동자의 경우에 오바마 정부의 당시 소득세 삭감으로 2,754만 달러의 세금은 절약할 수 있었지만 1년에 2만 5천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받는 혜택은 500달러, 60만 원에 불과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5G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 측에서 직접적으로 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떤 계획들 나와 있습니까? 네, 중국이 올해까지 4배로 5G 기지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신인프라로 꼽히는 5G망 구축의 경기 부양 효과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단연 최대 수혜자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하웨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같은 중국 이동통신사들은 올해까지 5G 기지국을 총 60만 개로 늘릴 예정인데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현재 구축한 5G 기지국은 15만 개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45만 개로 증설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중국 최대 사업자죠. 차이나 모바일이 구축한 5G 기지국의 약 8만 개로 전체 사업자의 절반 넘습니다. 우선 올해 질병 확산에 좀 단기적인 영향으로 이 5G 건설에 일부 차질이 있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화 발전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를 비롯한 중국 최대 지도부 7인의 회의체라고 할 수 있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지난 5일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서 이 5G망 구축을 중심으로 한 신형 인프라 건설 진척에 서둘러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5G 네트워크는 사물 인터넷,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다양한 차세대 산업에 주로 영향을 끼칠 핵심 정보 인프라를 꼽혀주고 있는데 우선 중국 통신원은 중국 2025년까지 중국의 5G망 구축에 1조 2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 206조 원 정도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5G망 구축의 최대 수혜자는 하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국의 제재로 해외 시장 통신망 구축과 단말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하웨이는 중국 5G 기지국 발주량의 절반가량을 안정적으로 수주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오늘 보니까 일본의 도쿄 올림픽 연기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5 업종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도쿄의 연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 쪽을 비롯한 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도쿄올림픽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실수는 아니더라도 1년이나 2년 후에 연기하자는 부분은 지금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통상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은 손해 금액이 몇십 조에 달하는 금액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철회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도쿄올림픽에 일본뿐만 아니라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타격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국제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WTI는 3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셰일 오일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노림수가 국제유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유가가 최대 변수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국제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오펙의 요청에 지금 최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유가 폭락 사태가 연출되면서 당장 미국의 셰일 기업들도 감산과 구조조정 같은 긴축 경영에 돌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푸틴발 유가 하락 사태라고 좀 표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될 경우에 천공과 폐쇄 또 수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미국 셰일 기업들이 채산성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장 미국 내 가장 큰 독립 셰일 업체인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사가 세계 시추 작업을 중단키로 하고 관련 인력의 33%를 해고하는 등 대혼란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세계산이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 이익에 손해가 나더라도 이번 기회에 미국의 셰일 산업에 씨를 말리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좀 셈법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유가가 하락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도 혼란이
오고 있긴 하지만 뭐 역시 그 미국 그 오펙 기업들 한마디로 뭐 사우디를 비롯한 이 오펙 기업한테는 이 석유 이 원유의 의존도가 80% 넘기 때문에 이 국가들한테는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감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1순위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8도로 이맘때보다 3도가량 낮고요.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후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다가 모레 낮부터 또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온의 변화가 무척이나 들쭉날쭉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북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중서부의 경우 오전까지 농도가 높게 오르다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강원 영서는 종일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이 지역은 각별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모습인데요. 이후 차츰 개겠지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쌀쌀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8도, 인천 7도, 춘천과 대전 1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해안과 산지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기온이 제법 높게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 쌀쌀하겠습니다. 광주 13도, 부산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물결이 서해와 동해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남해상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